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치자시탕 해보겠습니다. 치자시탕, 향시와 치자로 구성되어 있는 약인데요. 여기에서는 치자에 관해서 잘 알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한 토하 후에 허번 부득면, 약극자 필반복 전도, 심중 온회 치자시탕 주지라. 하나 더 있습니다. 상한 5, 6일에 대하지후 신열 불거 심중 결통자 미욕해야는 치자시탕 주지라. 상한이겠죠. 발한 땀을 내거나 토하거나 설사시키거나, 즉 이게 우리 체내에서 진액이 빠지는 거죠. 한토화법으로 진액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허증으로 인해서 갑갑하고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허번으로 인해서 잠이 안 오는데, 만약에 이게 심하면 반드시 반복전도,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심중온에 마음이 답답하다는 건데요.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럴 때 치자시탕을 쓴다. 또 산 5, 6일에 여기에는 설사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하지 후 크게 설사를 시킨 후에 신열불거, 원래 열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 열이 있어서 양명병인 줄 알고 합법을 썼는데 낫지를 않고 심중 결통, 이 흉부 쪽에 심통이 있는 것 같은, 뭔가 맺힌 것 같은 그런 게 있고 풀어지지 않을 때, 이럴 때 치자시탕을 쓴다. 즉 허번 부득면, 반복 전도, 심중 온회, 신열, 심중 결통, 요럴 때 쓴다. 요렇게 일단은 해석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토하로 진액이 소모되었죠. 열이 난다는 것은 뭔가 뭉쳐서 열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액이 빠지면 소위 말하면 냉각수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을 쓰더라도 진액이 빠지면 열을 느낍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진액이 빠지면서 양허증을 느끼기도 해요. 망량증으로 빠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 사고로서는 진액이 빠지면, 진액이라는 것은 열을 컨트롤하는 그런 인체의 물질이기 때문에 진액이 빠지면 번증이 나타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느 부위에 나타나냐면 흉부에 허번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반복 전도는 누우면 뭔가 불편해서 자꾸 몸을 뒤척이는 것. 여러분들 잠 안 오는 때가 있었나요? 저는 한 번씩 있었는데, 잠이 안 올 때 가만히 보면, 물론 잠이 안 올 때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누워도 불편하고, 왼쪽으로 누워도 불편하고, 이불을 덮어도 불편하고, 뭔가 답답한 느낌, 뭔가 꼭 고민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없어도 뭔가 불편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날밤을 새는 그런 경우입니다. 경우. 자, 이제 치자시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심중온회입니다. 온회. 한자로는 괴롭다 이런 뜻인데요. 무언가 심적으로 괴롭다는 의미로 약간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답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흉부 쪽에 여기가 뭔가 괴롭고, 심적이든 아니든 뭔가 괴롭고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역류성 식도염에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꼭 역류성 식도염이 치자시탕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자, 일단은 심중온해는 뒤에 조금 더 나옵니다. 조금 더. 네, 그때 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심중결통, 결흉, 흉비, 이런 거에 보면 이제 흉통이 있죠. 흉통. 근데 이제 이 흉통이 아니고, 흉통은 마치 안에서 뻐근하든지 뭔가 꽉 막히든지 아니면 조이듯이 아프든지 뭐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허번증으로 위에서 땀을 내든 토하든 설사를 시키든 아니면 설사를 심하게 시키든지 그로 인해서 허번으로 생기는 그 심중온해의 일종의 통증이지, 실제로 우리가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아픈 그런 심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얘기하면 아프다고 하면 늑골 같은 데를 얘기해요. 스터너, 늑골의 그 사이, 전중 이런 데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심장마비에서 아픈 거는 여기 꽉 조이듯이 심장 저 안쪽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치자시탕은 그런 거 아닙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은 치자시탕은 어떨 때 쓰느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조문에서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조문에서 보면 한 토화 후에 이래 생겼다. 대하법을 쓴 이후에 이래 생겼다. 요래 얘기하면 반드시 그런 상황을 찾습니다. 환자분 보고 최근에 땀을 많이 흘렸나요? 토한 적이 있습니까? 설사한 적이 있습니까? 뭐 설사약을 먹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죠. 근데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와서 병이 왔는데 그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의사 가족이 아니면은 거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합니다. 물어보시는 건 자유인데 한번 해보시면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기억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를 찾아서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을 제가 쓴 겁니다. 흉부에 허열이 발생해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불편한 상황에 사용하는 처방이 바로 치자시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심중원에 조금 더 볼게요. 심중원에 이거를 제가 누구 글을 보고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일본의 어떤 글을 보고 제가 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 안 납니다만 심중원에는 그 두 가지입니다. 번열, 흉중, 질. 가슴 속에 열감을 느껴서 뭔가 갑갑하고 불편한 열로 번을 느낀다. 번이라니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런 거거든요. 자, 번열, 마음이 번거롭고 불안하여 눕지도 서지도 못해 안절부절하며 열이 있고 땀이 나는 것을 말한다.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흉중질, 흉부의 정중앙이 꽉 막힌 느낌 또는 뜨거운 느낌이 있고 위안부를 눌렀을 때 딱딱하거나 그득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을 말한다. 즉, 흉부 쪽에 열감이 있으면서 불편하고 뭔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심중온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환자를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열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답답하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뭔가 조이는 느낌,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 이 부위에 고를 때 치자시탕을 씁니다. 고를 때 치자를 씁니다. 향시, 치자 두 개 다 쓰는데요. 치자 빠지고 향시를 쓰는 거 하고
향시 빠지고 치자를 쓰는 거 하고 둘 중에 뭐가 더 우선시 되느냐? 치자입니다. 향시도 중요합니다만 치자입니다. 그래서 치자를 심중온해에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심장 부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상한론에 보면 표현이 나와요. 결융, 흉중통, 심통, 흉비, 심번, 심중온해, 흉만, 번조, 심계 다 비슷비슷합니다. 뭔가 이 딱 비슷비슷한데 이런 것들을 단어를 우리가 의미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환자분이 알아야 됩니다. 환자분이 알아야 정확하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환자분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경우를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정리할 때에는 머릿속에 담아둘 때에는 이거 그대로 담아두시면은 나중에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결융은 심화에서부터 소복 경만이 통불가근 뭐가 딱딱해요. 그래서 누르면 아파가지고 손도 못 대게 하는 그런 게 이제 결융입니다. 감수, 대왕, 망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대한명탕이 대표적이고요. 흉중통은 현대적으로는 심통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해백을 씁니다. 과로해백 계지탕, 과로해백 백주탕, 과로해백 반화탕,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죠. 해백 쓰는 거. 그러니까 흉중통이나 심통이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흉비. 흉비는 가슴 속이 불편한 거거든요. 불편한.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불편한 거. 그거는 흉만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심번은 확실히 뭔가 열감을 느낄 때 심번이라고 하고요. 심중온해는 번열, 흉중질, 열 플러스 막히는 느낌. 그게 있고, 흉만은 글자 그대로 가슴이 가득 찬다, 그득 찬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천이 서서 행인, 마황, 이런 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번조는 심리적인 문제를 조금 더 포커싱을 합니다. 번조 욕사, 죽을 것 같다. 심계는 조금 다릅니다. 두근거리는 어떤 특정한 증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요거는 단어의 의미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재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약재. 그래야 명확하게 구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흉부 쪽에 이제 주로 쓸 수 있는 타겟을 할 수 있는 약재들입니다. 감수, 해백, 계지, 황련, 시호, 치자, 반화지실, 복령, 오수유, 용골모려, 마황행인, 길경, 아니면 승기탕, 감초부자탕, 감초건강탕. 자, 요런 약재들이 흉부 쪽에 쓸 수 있고요.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감수는 결융이라는 확실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해백 심통이라고 얘기했고요. 계지는 흉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흉만도 있고 좀 불안함도 있습니다. 이게 불안하다고 하는 것도 이제 상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뭔가 내 양기가 표까지 펼쳐지지 못하는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그럴 때 계지를 씁니다. 황련은 확실히 심려를 꺼트립니다. 심려를. 시호는 흉욕고만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흉욕고만. 치자는 심중온해, 번열, 흉중질한 그런 심중온해 쓰고요. 반화지실은 심하라든지 이 음식과 관련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쓰고,
복령은 개, 경계, 두근거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오수유는 번조, 번조욕사, 죽을 것 같아요. 깝깝하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용골무료는 확실히 불안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황행위는 표중으로 울체대 폐의 기운이 풀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표울, 흉민, 흉만, 천 이런 게 있고요. 길경탕은 농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외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똥을 못 놓다든지 몸이 차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승기탕, 건강부자탕, 감초건강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 쪽에 쓸 수 있는 약재들을 쭉 아시고 이거를 가지고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감수를 쓸 사람, 패백을 쓸 사람, 계지를 쓸 사람, 치자를 쓸 사람, 쓸 상황이라야 되겠네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알아둬야 환자가 왔을 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내지 흉만과 흉통, 신번 이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잘 안 됩니다. 물론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만 좌우 다 해야만 구별을 해내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안녕.